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카페인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커피집사 미셸입니다. 요즘 디카페인 커피가 많이 흔하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디카페인 원두가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디카페인 프로세스된 원두,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인데요. 디카페인이란 뜻은 카페인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요, 카페인 함유량이 진짜 적어도 0.1%에서 3%이 정도가 들어있을 때 보통 흔히 이제 디카페인 처리된 원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카페인이 몸에 좋냐 나쁘냐, 이거는 사람마다 체질상 다 다릅니다. 카페인은 자기 생활 환경에 따라서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지, 카페인이 몸에 좋냐 나쁘냐로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카페인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쉽게 딱 나누면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카페인을 줄여주는 화학적인 약품을 사용하는 방법과 물이나 이산화탄소 등 약간 천연 재료를 사용한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식품안전부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될 때 거의 천연 재료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물이나 이산화탄소 등으로 카페인을 줄이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물로 이용한 카페인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한 회사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캐나다와 멕시코입니다. 캐나다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캐나다 딱 하면은 천연 환경에 막 깨끗하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멕시코, 우리나라 분들한테 많이 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멕시코도 원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나라에 속합니다. 멕시코 커피도 꽤 괜찮은 커피에 속하고, 멕시코 회사도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 물로 카페인을 줄이는 방법 확 와닿지 않죠? 이게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요, 우리나라 왜 콩 같은 거 이렇게 불리듯이 이 그린빈 상태라고 하잖아요. 초록빛깔을 띠는 생두를 그린빈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린빈을 물에 불립니다. 그리고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이 그러면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여과 필터 같은 걸로 이용해서 카페인 성분을 제외한 다른 성분을 다시 넣습니다. 커피에. 몸에 좋기 때문에요. 그걸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다 다시 들어가고요. 카페인 성분은 빼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0.1% 이상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차 가공은 했기 때문에 마야바르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보통은 우리가 생두, 그린빈 상태일 때는 약간 노란색이나 연두색 같은 이런 밝은 초록 같은 거를 띠는데요. 이 디카페인 커피는 약간 갈색 같은 1차 팝핑 일어나기 전에 꺼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로스팅 한번 한 커피 아니야? 싶을 정도로 약간 갈색 빛깔을 많이 띱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가공한 거를 다시 로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디카페인 커피는 특유의 약간 꾸릿꾸릿하고 약간 산뜻한 신맛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성분이 좀 가볍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디카페인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바디감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한 해 한 해 갈수록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비슷한 맛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저는 커피를 습관성으로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카페인이 필요해서 저는 커피를 마시는 거거든요. 어차피 저는 다 소비합니다. 말도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분들,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대부분이 6시 이후에는 에너지를 발산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기준점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모두 회사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생활도 야근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요. 제가 저번에 영상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3시간, 4시간, 사람마다는 좀 다르지만 저는 3시간, 잠들기 3시간 전에만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잠자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4시간일 거고 어떤 분은 5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카페인을 섭취해 주시는 거지 무턱대고 커피를 계속 먹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카페인 커피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쟁점이겠죠? 제가 영상 찍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디카페인 커피는 가열을 받았기 때문에 성분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분명히 원두 자체 생두일 때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를 우리가 원래 먹던 커피 맛에 가깝게 먹으려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카페인 특유의 맛이 좋다는 분들은 도움이 크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디카페인 커피를 조금 더 원래 우리가 먹던 커피 맛에 가깝게 보시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빈 굵기입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날짜가 지날수록 커피 성분들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분쇄도를 가졌다면 하루하루 지날수록 약간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좀 더 굵게 갈아주는 게 좋다는 것처럼 원두 굵기를
조금 더 저는 디카페인 커피를 굳이 마셔야 된다면 조금 더 굵게 갈아줍니다. 그리고 물 온도도 그거에 맞춰서 반응하는 거에 맞춰주겠죠. 이렇게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가공된 거기 때문에 같은 뜨거운 물에 같은 분쇄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커피 맛이 당연히 원래 오리지널 커피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공된 거기 때문에 끓였기 때문에 생두 자체일 때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굵어지고 굵은 거에 맞춰서 물 온도도 조금 더 높아지거나 낮춰지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한번 바꿔보시면 같은 디카페인 커피더라도 카페인 반응이 너무 예민해서 카페인을 섭취하실 수 없는 분이 커피는 너무 좋고 하신 분들이라면 물 온도와 이것들을 좀 조절해 주시면 조금 더 오리지널 커피 향 맛을 조금 더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그 꾸덕꾸덕하게 약간 쩐내라고 말하는 너무 부정적인 느낌인데 그런 느낌의 맛을 좀 줄인다면 산뜻하게 드시기에 나쁜 커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카페인이 필요해요. 그 설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차피 디카페인 한번 가공한 거니까 비싼 거나 싼 거나 별 차이 없겠네, 약간 저렴한 거 사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비싼 것과 싼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건 그만큼 값어치를 해줘요.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싼 것과 같은 건데 비싸게 받는 걸 나쁘다고 하는 거지 비싼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좀 더 비싼 게 카페인 함유량도 적고요. 나머지 포함된 향미와도 생두일 때부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좋은 거 쓰세요. 좋은 게 대부분 좋은 영향을 주고요. 특히 집에서 홈카페인데 이게 홈카페나 홈베이킹에 생각하는 거의 관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홈베이킹과 홈카페를 유럽 기준에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라고 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맛있고 더 건강한 걸 먹기 위해서 홈베이킹을 하는 거지 더 저렴하게 하려고 홈베이킹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뭐 그냥 저렴하니까 하시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더 건강하고 더 맛있게 먹으려고 홈베이킹을 하는 거지 홈카페를 하는 거고 더 건강하게 먹으려고요. 근데 이걸 저렴하게로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홈베이킹이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서 사는 재료들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좋은 이제 디저트 카페나 이런 커피숍, 바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값어치를 내고 살만하다고 아시는 거지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원래 왜 비싼지를 모르세요, 대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디카페인 커피가 어떻게 생두가 만들어지는지, 생두부터가 다르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었고요. 그럼 이제 카페인이 우리 몸에 주는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 커피에도 몸에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디카페인 커피도 과연 똑같을까요? 궁금하시죠? 근데 그 영상까지 지금 이어가면 영상도 너무 길어지겠죠? 그 영상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그러니까 생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와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커피, 카페인을 제외한 다른 성분들도 똑같을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피집사 이제 몸도 좋아져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에도 영상 꾸준히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 그리고 라이브도 요즘 많이 찍고 있거든요. 딱 정해놓고까지는 구독자 숫자와 별개로 라이브만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조금 늘어나시면 제가 그것도 지금 금요일 날 6시에서 7시 사이에 영상 올리듯이 그 라이브도 시간 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봐주셔야지 저도 라이브를 찍을 힘이 좀 나겠죠. 자,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커피집사는 또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커피집사 라이브도 커피집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디카페인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디카페인 커피 영상을 찍으려니까 좀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